예, 이제 FMC 회의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간 이제 오늘 밤인데,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밤이죠. 근데 그때 이제, 결과 나오고, 또 기자회견 할 때 또 한바탕 할 테니까, 한번 오늘은 한 두 번 정도의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임할 그럴 이슈는 아니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8월 정도까지는 계속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 포인트, 어제 그 CPI 그 이후에, 발표 이후에 이제 그 시장이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 이제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여기 보시면 그냥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선 뭐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톱해라, just stop.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마라, 스킵이나 포즈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스킵이냐 포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just stop 이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책에 대해서 이걸 바라고 저걸 바라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럼 우리 계속 이제 그건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간에서 누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고요. CPI 그 세부 항목을 보면서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흐름이 뜻하는 거, 이 페드가 이제 오늘 밤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면은 이제 22로 또 공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하나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 중기 변곡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왜 그 8월이 중요하느냐, 8월 잭슨홀 미팅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들이, 논리가 나온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나온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1.8% 애뉴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 가상의 2%의 그 선을 그려보면은, 이 푸른색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요 이제 실선같이 이제 이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선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평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때 실제 값, 그리고 2%를 목표로 지금 계속 물가를 얘기하잖아요. 그 2%로 쭉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2% 목표 물가 관리제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이기 때문에 여기 모질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2019년이나 뭐 20년에도 모질라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애뉴얼 트렌드가 1.8%니까 매년 0.2%씩 모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0.2%씩 계속 모자르면은 이 갭이 점점 커진다, 이 논리였어요. 이걸 도입한 시점에서 2년 전에요. 그때 물가가 이렇게 확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이거를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 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인플레이션을 즐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요새 이 표 안 나와요. 이 사람들 이거 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려봤어요. 이거 다 아까 그 선이 이 선이거든요. 지금 이게 각도가 많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낮아졌냐면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요거를 요 정도 메우고 이렇게 다시 안정이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거예요.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평균 목표 물가 관리자가 이 모자란 거를 여기서 떼었다고, 이렇게 그런 논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초과된 거, 이건 어떻게 이제 뒤에 가서 메울 거예요? 그러면 역성장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좀 많이 망가진 이제 그 논리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또 올해의 그 잭슨홀 미팅에서 항상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또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게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이 맞죠? 예, 작년에. 이제 이때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쳤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금리 안 내린다. 앞으로 금리 하락을 기대하지 마라. 잭슨 미팅 지나면서 페드가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게 이 빨간색 표시한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돌아가면서 페드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누가 감히 베팅을 하방 쪽으로 금리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금리. 그게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기준금리는 여기 5% 하늘 꼭대기에 있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준금리를 이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 미리 내려온 그런 모습들은 지금 헤매는 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잭슨 미팅 과거 2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매듭을 지었는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6월 달 지나고 2달 뒤까지도 계속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2달 동안 페드의 정책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뭐 그거는 뭐 투자하는 분들이나 경제를 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8월 잭슨홀 미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제 나온 그 CPI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이제 작성한 자료에서 이게 지난달 거고 목표치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쭉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쪽에 이 음식물하고 에너지 제외한 코어는 아직도 너무 높다. 5% 위에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가 과연 진정된 거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항목별로 보자는 거죠. 저는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음식 에너지 제외한 부분에 이 상승은 이렇게 크다. 아직도 크다. 여기 나오잖아요. All item less food and energy. 그 에너지는 이렇게 퍽 떨어졌고 뭐 푸드는 좀 올라 있는데 얘네 둘을 빼고 나면은 얘네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이렇게 다 더하면 요 값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과연 뭔가 그걸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상품 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상품이나 뭐 제품 이런 거, 커머디티 그리고 서비스 쪽이 크다. 서비스 쪽이 이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부문에서도 서비스 쪽이 상대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 강세 6%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서비스 중에서 뭐냐? 이렇게 또 따져봐야죠. 그러면은 서비스 중에서도 이 서비스 항목을 보니까 이 주거비용, 그다음 메디컬 케어는 좀 빠졌어요. 근데 여기 운송비용, 운송 서비스 이쪽이 또 커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주거나 이 운송 비용이 과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고용이나 임금 쪽이 좀 이제 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안정을 잡으면 이런 비용들이 많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설왕설래가 시작이 되는 게 고용이나 임금이 안정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의 안정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리세션 아니냐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비둘 때가 지금 맞느냐 그것까지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내용을 대강 정리를 하면은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딱 보면 알죠. 뭐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당장에 뭐 7월 FOMC 회의까지도 이거 가지고 계속 뭐 누가 맞네,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또 계속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그런 배경들을 살펴본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페드에서 22로 넘어가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이제 이슈에서 그 앞에 초반에 그 어제 CPI 쪽을 점검하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얘기할게요. 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금리 이제 안 올려도 된다. 이제 이게 대세였잖아요. 어제 시장 분위기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4개월물 막 이렇게 금리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 제가 체크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요게 6개월 이하짜리는 금리가 쭉 빠졌어요. 근데 1년 이상짜리들은 금리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왜 올랐을까? 어제 오를 이유가 아니잖아요. 어제 이제 지표가 막 좋았다 그러고 환호를 했는데 실제로는 채권 가격이 막 내린 거예요. 그 얘기 나온 다음에 금리는 오르고. 그래서 단기물 강세, 장기물 약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금리 올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기물 강세는 그냥 너무 워낙에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인 거는 장기물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달러도 이 강세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달러는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참 우스운 게 단기물 강세, 장기물 약세, 거기다가 달러 약세. 이게 페드의 통화정책 때문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최근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보면 이때 그랬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6월 7일 이때도 보세요. 여기 단기물은 여기 1년 이하짜리는 빠져요. 금리가. 그 전날도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는 오르잖아요. 금리가 양분화돼서 막 노는 거예요. 이 앞에 금리 이견은 너무 높으니까 이렇다고 치더라도 뒤에 얘들은 뭐냐 이거죠. 이때 6월 7일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 또 그 단어가 나오는 거죠. 스탑앤고. 고스탑이 아니라 스탑앤고. 이때 뭐 캐나다 은행이 뭐 금리 갑자기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스톱이 된 줄 알았더니 스탑을 했다가 다시 고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6월 7일이었어요. 그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단기물 강세, 장기물 약세, 달러 약세. 근데 어제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서 뭐 한 그런 나라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여기서 저는 20일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20일하고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 CME 패드워치 툴 12월 달 거 보면은 금리를 만약에 상승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 게 확인이 되는 것이 어제 여기 확률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525하고 550을 이제 오늘 올리면 오늘 안 올리는 거죠. 다음 달에 올리면 이제 525에서 550이 되면은 그게 기준금리고 이제 500에서 525가 하나 내리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 자료가 나온 다음에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 하락하는 그런 기준금리 하락 이런 예상하는 것도 19%까지 올라갔고 그것이 이제 동결 확률이 빠지면서 동결 확률 빠지고 그 뭐 인상 확률 뭐 5에서 3.5로 2%로 빠지면서 그런 것들이 일로 내려오면서 요 확률들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올린 다음에 12월에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이 확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일은 어제 나타날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통화정책 때문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 다른 나라 거 보자는 거예요. 맨 위가 미국 국채금리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 얘가 독일, 그리고 요게 프랑스,
여기 이탈리아. 여기 7일날 뭐 카나다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다 같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다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만의 일이라면은 미국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이거는 이렇게 영향이 이렇게 아주 연동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라는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서서히 이 페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고, 이 20이나 BOJ 통화정책 회의 15일에 있는 거, 그 영향이 갑자기 느닷없이 영향을 미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금리가 하나의 요인만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안전자산 그 선호현상으로 몰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도 되는 건데, 뭐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22 통화정책 회의가,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바로 이제 그거잖아요. 15일, 20이요. BOJ는 뭐 아무 일 없을 테고요. 만약에 BOJ에서 무슨 일 나면 그건 영향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상치 않았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 좀 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22가 긴축으로 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달러 약세 나타났는데, 그렇게 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은 뭐 글로벌 유동성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항상 22가 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페드도 이제 긴축해도 되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돼요. 그래서 22가 페드에 룸을 벌어줬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엔 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이렇게 한번 반전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는 이런 22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오늘 어떤 결론이 나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하고, 마치 세상이 절단나듯이 움직일 게 뻔해요, 오늘 밤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도 있고 또 8월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 끝났잖아요, 오늘 밤에. 그러면은 다들 나오셔서 한마디씩 하실 거예요. 빠르면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그 제일 말씀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세인트 루이스 페드의 블러드 총재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나오지 않으실까, 어디에. 한번 일정 확인해 봐야겠네요, 언제쯤 나오실지. 사실 목표 물가 관리제, 아까 맨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거, 그것도 이 세인트 루이스 페드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 이거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만약 어떤 새로운 룰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분이 앞장서서 또 뭘 이렇게 발표하거나 뭐 이러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쯤 또 이렇게 스피치를 할 일정이 있는지 그거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페드 인사들이 다 마찬가지로 한마디씩 하실 테니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오늘은 한바탕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그런 흐름은 계속 우리가 8월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기 정책금리 큰 그림 다시 그려볼 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다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이제 점도표 나오잖아요. 그게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게 단순히 뭐 이제 이 사람들 회의하는 그 내용이 이제 결론을 짓는다 이것도 있겠지만, 시장하고의 이렇게 의사소통,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도표 중요하고 또 이 경제 중기 전망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흐름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투자 전략 다시 세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7월 FOMC 회의가 이제 8월 재무부 4분기 자금 조달 계획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여태까지는 지금 국채 입찰 이런 거 계속 일정 말씀드리고 결과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8월 달에 이 4분기 자금 조달 계획 확정되고 할 때, 이때쯤이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때는 어떤 식으로 유동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우리가 살피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일단락 됐거든요. 3년물, 뭐 10년물, 30년물 이게 다 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뭐 2년물, 5년물, 7년물, 뭐 팁스 뭐 이런 거 남아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메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큰 고비는 넘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정권으로 이제 국채 시장은 넘어가는데 금리 문제는 정책에 휘둘릴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7월 FMC 회의 지나가면서 그때 같이 이제 8월 재무부 자금 조달 계획 나오면은 우리가 또 한번 유동성에 대한 세부 일정 그리고 전략 이렇게 세우면 되고 잭슨홀 미팅 지나면서 잭슨홀 미팅이 날짜가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캔사스시티 페드에서 주최하잖아요. 근데 그 홈페이지 가봤는데 아직 올해 거가 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하긴 할 테니까 이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전후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좀 그림을 그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기정책금리의 큰 그림 그리고 모든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투자 전략도 세울 때다. 세상은 오늘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밤에 이제 나오는 그 자료들은 또 정리해가지고 내일 이후에 아마 이게 자료들이 많아서 하루 이틀 안에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럴 것 같고 중요한 것부터 이제 내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밤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즐기는 정도로 흐름이 어떻게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그 정도 한번 구경하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